everyone, 봄쌤입니다. 와,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어땠어요? 꽤 어려웠죠? 자, 아무래도 6월 모의고사,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과목이 다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좌절하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이 6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 더 중요한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인 9월 모의고사까지 두세 달간의 긴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설계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오답률의 상위권에 랭킹된 문제들을 어느 정도로 어려웠길래 그랬는지 이 부분을 봄쌤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킬링 포인트가 3가지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죠. 허를 찌르는 정답 배치. 자,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쌤 맞아요. 저 여기서 진짜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1번에 그래서 랭킹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아마 읽을 때 느꼈겠지만 이번에는 EBS 연계율이 50%로 떨어지고 본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게 아마 난이도가 높아진 절대적 요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분에서는 선택지 소거가 굉장히 치열해졌다. 자, 이렇게 3가지를 쌤이 잡아봤는데 하나씩 한 번만 더 들여다볼까? 자, 첫 번째, 허를 찌르는 정답 배치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25번의 도표 문제가 여기에 랭킹이 될 것 같아. 자, 대부분 도표 문제 쌤이 가르칠 때 5번부터 거꾸로 읽어 올라오거나 혹은 3, 4, 5 중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3, 4, 5 정도만 먼저 읽어라 라고 쌤이 얘기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도표에서 2번의 정답이 랭킹이 되면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쉬운 문제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을 억지로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기로에 막혔었던 바로 그 문제죠. 2점짜리로 출제됐긴 했지만 36번 순서 문제에서 A를 시작으로 가는 선지를 정말 역대급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넣은 선지가 나왔던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쌤은 오늘 이 36번 순서 정답 1번을 찍어서 맞춘 친구들은 정말 큰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소재인데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번 골라보면 31번의 빈칸, 학술적 학문과 하위 분야의 학문, 이 학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조금 말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오답률 랭킹 1위로 등재가 된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33번 빈칸, 자연이라는 것의 개념이 문화적 진술이다라고 하면서 다소 연결되지 않는 소재의 연관성을 다룬 글이었죠. 어려웠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37번의 빈칸, 3점짜리로 출제됐던 유형인데 수익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경제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 수험생들한테는 꽤 힘들었던 문제일 겁니다. 자, 이렇게 소재도 어려워졌는데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선택지 소거가 엄청 치열해졌다라는 거야. 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1, 2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마 지문을 해석하고 단서를 찾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했었을 겁니다. 자, 단서를 찾아서 선택지를 갔겠죠. 근데 정답인 선지를 고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을 겁니다. 2개, 3개 정도를 남겨놓고 도대체 뭐가 답이야? 막바지까지 소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었을 겁니다. 그만큼 선택지 간에 치열한 경합도로 설계를 했다라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1등급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선택지 소거에서 예상보다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시간 안배적인 부분에서 많이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험생들의 점수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1등급이 연습 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던 친구들도 이 시간 안배 부분에서 놓치다 보니까 약간 삐끗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3가지의 킬링 포인트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더라면
이 킬링 포인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구평을 대비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까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1번에 허를 찌르는 정답 배치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에 의존하지 말아라. 더 이상 확률에 의존하지 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확률을 막 따져. 연간의 수능에서 몇 번이 정답으로 많이 나왔는가 유형별로 이런 거 따지는데 물론 논리 있습니다. 통계학적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이번에 평가원에서 이렇게 정답 배치에 허를 찌르는 포인트에 넣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확률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률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에 의존해라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재가 어려워졌다라는 거다. 얘들아 생각해봐. 아까 37번 순서 문제가 수익의 균형이었는데 수익의 균형이라는 건 경제야.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친구들은 모두 다 경제학을 배우기 위한 친구들인가? 아니란 말이야. 자, 이거를 까먹지 마. 수능 영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생소한 지문의 기초적인 독해력이야. 독해력을 쌓아야 돼. 그 본질에 충실하는 게 연계율은 떨어지고 있고 소재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더 이상 확률에 근거하거나 대부분 답이 이거예요 라고 억지로 껴맞추거나가 아니라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정확한 단서를 찾는 너의 그 판단력을 쌓는 게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치열해진 선택지 속어다라는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 바로 선택지 속어를 할 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겠지. 자, 우리가 어떻게 선택지 소거를 하는지 시험장에서는 너희들 혼자만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이 2번과 3번이 헷갈리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선지가 헷갈렸을 때 어느 기준으로 소거를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너희들만의 기준, 즉 너희들만의 판단력이 명확하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킬링 포인트를 바탕으로 본 우리의 자세, 독해력을 바탕으로, 본질에 충실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너희들의 정확한 판단력을 세워가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거고,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질의 아주 우수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풀고 쌤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여기서 선택지 3번을 제꼈는데 이런 논리로 이거는 제끼면 안 됐던 거구나 라는 사고의 교정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따라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완성이라는 거 없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대 정도까지 됐다. 그게 완성인 거야. 그 전까지는 절대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마시고 또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으니까 쫓아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평에 대해서 쌤이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 쌤의 강의 구성은요, 오답률 1위부터 순차적으로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문제 번호를 잘 보면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달릴 유형은 바로 오답률 1위 유형인 3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31번은 오답률 1위. 와, 80%의 수험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31번. 왜 이렇게 80% 가까운 친구들이 틀렸을까? 앞에 유평 분석에서도 잡았지만 소재 자체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정답이 됐던 선지가 우리 20%의 수험생들만 찍었던 바로 이 secondary라는 단어였는데, 자, 지금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이 secondary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secondary라는 뜻은 부차적인 이라는 뜻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중요성이 떨어졌다라는 뉘앙스의 단어였습니다. 몰랐다면 단어장에 꼭 입력해 두는 걸로 하고, 자, 1, 2, 3, 4, 5의 선지를 먼저 한번 봤을 때 지금 수험생들이 선택했던 비율을 쌤이 가져와 봤거든. 자, 이 오답률 관련 퍼센트는 쌤은 EBS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자, 1번은 17%
17.8%, 2번 23.6%, 4번에 23.4%, 그리고 5번에 15.3%. 자, 가장 적은 수험생들이 찍었던 5번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무언가 하나로 정답이 쏠리기보다는 1번, 2번, 4번까지 오답률이 약간 균등하게 분포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을 헷갈렸을까라는 게 안타까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competitive 하면 경쟁력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적인 뉘앙스야. 그쵸? 자, 그 다음 novel 이라는 건 새로운, 진기한 이란 뜻이니까 얘 또한 플러스적인 뉘앙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reliable 하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 또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쌤, 그렇다면 1번, 2번, 4번까지는 모두 다 좋은 뉘앙스인데 같은 뉘앙스 중에 도대체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반면에 정답이었던 secondary라는 단어를 봤을 때 부차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중요성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뉘앙스를 가진다라는 것까지 이미 확인이 된단 말이다. 자, 이렇게 선택지가 단어로만 되어 있을 때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로 선택지가 그룹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핑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나면 당연히 위에 지문을 읽어야 되겠지만 어떤 쪽으로 흘러가겠다를 미리 알고 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점을 접어둘 수 있겠죠. 까먹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31번 선지 아마 마이너스의 뉘앙스가 들어갈 게 유력해졌습니다. 자, 왜 틀렸나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the term, 어떤 용어가 있어. butterfly collecting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전문 용어인데요. 이게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일단 mere이라는 adjective 하면 형용사거든. 자, mere이라는 형용사는 단순히 그냥 순전히, 단지 이런 뜻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거거든. 야, 이러한 단어와 같이 쓰이기 시작했대. 그렇다면 무언가를 collecting 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단어랑 같이 합쳐서 쓰이나 라는 걸 봤더니 mere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이고 있대. 그리고 쌤, 여기서 mere이라는 단어는 단지, 순전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무언가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secondary랑 매칭되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부터.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 표현이요, to,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냐면요, 학술적 지위가 빈칸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요. 아, 쌤, 이게 바로 뭐를 나타내냐면요, 형용사로 선택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빈칸하는 학술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잡히는 겁니다. 자, 빈칸 문장 분석됐으니까 위로 바로 올라가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건 바로 이 학술적인 지위에 대한 진술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학술적 지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첫 문장 들어가 보니까 학술적인 부분들과 하위 학문적인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학문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such as, 예를 들면 art history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특징적으로는 art critic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다 버려버리자고요. 예를 든 거니까. 자, 이러한 학술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은, 와, 학술적 영역이 더 커지고 있다는 좋은 말 하네요. 이거는요, help produce principle and practice. 어떤 principle, 원리와 practice, 어떤 관습들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원리와 관습들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거냐면 selecting, 모으고, organizing, 조직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뭐를요? What was worthy of keeping? 무언가를 보관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게 뭔가,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what? 무엇인가를 selecting 하는 그 원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쌤,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빈칸 문장에서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ollecting이란 단어였습니다. 무언가를 수집하는 행위가 mere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였는데 지금 이 첫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 말이 똑같이 나오기 시작하네.
keeping이라는 말이야. 얘들 keeping이라는 말은 collecting이랑 같은 말 아닐까? 쌤은 역시나 첫 문장에서부터요, 학문적인 입장에서 무언가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동일한 논지가 연결이 될 게 예상이 됩니다. moreover, 게다가 라는 거 보니까 순접으로 동일 논지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예측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뒤를 가보니까 as a museum and university, 박물관과 대학교들이요 drew apart toward,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19세기 말로 향하면서 말입니다. and, 그리고 말이에요. as the idea of object, 어떤 물체에 대한 관념 같은 게요 highly valued, 매우 소중히 평가되는 경로로 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 경로는 뭐냐면요,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이런 지역이래요. 잘 모르겠네. 근데 뒤에 봐봐. 쌤, 뒤로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무슨 단어 나오는 거 눈에 띕니까? 컬렉팅에 대한 진술이 여기 나오는 거 눈에 띄어요. 앞에서 19세기의 물체에 대한 관념이 어떠했고 19세기의 세상이 어떻게 변했고를 아는 거 다 필요 없고 컬렉팅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자, 무엇이 키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선정하는 도움을 주는데 이때 컬렉팅이라고 하는 게 begin to lose its status, 그것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었대요. 뭐로써 그것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냐면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었답니다. Especially in the science, 특히나 어디에서는 말이죠, 과학에서는 말이죠. 쌤,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컬렉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술적 지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단서가 첫 번째, 자, 이런 것들, 무엇이 가치가 있는 키핑인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키핑, 즉 컬렉팅이라고 하는 행위가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물이다 라는 것의 지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니까 지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네. 그리고 다음 문장,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 of science, 정말 재미있고 중요한 것 계속 강조하죠. 자, 정말 재미있고 중요한 건 were increasingly those, 바로 이런 것들이야.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뭔데? invisible to the naked eye,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바로 이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더 중요해지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라는 얘기를 했거든. 얘네들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직역했다면 너희들이 독해를 할 때는 이 뉘앙스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무언가를 수집한다는 건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수집할 수 있는, 즉 수집 가능한 물건들 말입니다. 수집 가능한 대상들, 얘네들은 별로 중요성이 높지 않는다라는 거구나 라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어야 돼. 이게 독해죠. 쌤, 그러면 물리적인 컬렉팅이라는 행위는 계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가보자. and, 그리고 말입니다. 분류할 거예요. 무언가를요. 자, 그리고 이 무언가는 collected, 수집되어질 수 있는 무언가로, 수집될 수 있는 무언가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게요, 더 이상 cutting edge 하면 최첨단의, 가장 우수한, 이런 뜻이거든. 가장 우수한 지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밑줄. 쌤, 어떤 단어 때문에요? 여기 나왔던 things collected 또한 collecting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collecting이라고 분류되어질 수 있는 거, 걔네들은 가장 최첨단의 지식을 만들 거다라는 걸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 그리고 빈칸 문장 나왔단 말이야. 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 collecting, keeping, collecting, things collected 라는 단서에서 그에 대한 반복되는 진술인 핑크색 문장들만 합쳐보면요, 결국 학술적인 지위에서 collecting이라고 하는 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찾아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와서 1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져야 될 테니까 틀린 거고요. 2번에 novel, 4번에 reliable 다 똑같은 거였고 5번에 unconditioned 하면은 무조건이다, 조건이 없다는 뜻이니까 무언가 조건적이라는 말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 쌤 그렇게 했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단어를 3번의 secondary,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primary, 우수하고 1순위가 아니라요. secondary, 부차적인 지위로 밀려났어요. 중요성이 감소됐어요. 3번밖에 찍을 답이 없었네요. 괜찮습니까? 좋아. 자, 31번 쌤이 해설 완벽하게 해드렸으니까 본인이 이 문제를 왜 틀렸나 라는 고민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쌤의 오답률 2위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답률 2위는 바로 이 역대급 순서에서 A가 시작이 된 게 정답이었던 바로 이 36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 그리고 3월, 4월까지 요 상반기에 진행됐던 모의고사들을 보면 특징이 순서 문제의 난이도가 꽤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타이틀까지 적어왔는데 순서 문제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 상반기 모든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글의 흐름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해석을 완벽하게 해서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앞이 끝났다면 뒤에는 논리적으로 어떤 글이 와야지 잘 연결된 글일까? 그 연결 포인트, 즉 지문의 전개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늘 우리 순서 삽입 문제 36, 7, 8, 9 구간에서 짝대기 많이 들어간 이런 친구들, 그죠? 자, 그 친구들에게는 쌤이 늘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틀렸을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문장씩을 옆에 정리해 보면서 모든 문장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알겠죠? 왜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 삽입 문제 왜 이 선지가 여기에 들어갔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지를 정답에 넣은 다음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 어떻게 연결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문장 어떻게 연결되고 이걸 보는 게 본인 나름대로 지문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글도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 정해진 방식만 잘 알면 절대 순서 삽입 문제에서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이 추천한 공부법, 순서 삽입 문제가 특히나 취약하다면 이번 3개월의 시간 동안 꼭 완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가볼 건데 오답률 2위, 79%의 수험생들이 틀렸던 문제고요. 자, 제시문부터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공간 참조의 요점이라고 하네요. 자, 공간적인 개념을 참조하는 요점은요, larger than themselves. 공간 그 자체보다 크다랍니다. 공간의 reference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 공간 그것 자체보다 더 넓은 개념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간 참조라는 개념은요, isn't really a paradox, 역설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 예전에 랜드마크 같은 건 막 63빌딩 이런 거였잖아. 요즘에는 제2롯데타워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랜드마크는 그 자체라는 얘기야. 하지만 그러한 랜드마크는 또한 그것의 이웃 경계들,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웃 경계들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보면 공간적인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한 얘기고, 이 공간적인 레퍼런스로 예를 들어 랜드마크를 제시를 해준 건데, 이 랜드마크는 그 지역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이웃된 지역들까지도 함께 의미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됐습니까? 쌤 지금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거요, 랜드마크가 있는 지역인데요. 됐죠? 근데 이 랜드마크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neighborhood까지 가볼까? 그 주변에 있는 neighborhood라는 지역들까지요. 이 모두를 같이 포함한 게 바로 공간 참조의 개념입니다 라고 진술을 해주고 있는 거네.
됐습니까? 아, 좋아요, 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그 아파트만 이름 있는 게 아니라 그 랜드마크 주변에 있는 지역들까지도 와, 우리는 되게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라는 동네로 되면서 같이 집값이 뛰는 현상, 이런 것들 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를 뜻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제시문 이렇게 분석을 해봤으니까 A와 B와 C로 넘어가서 현혹되지 말아라. 첫 문장만 읽으면서 어디가 가장 좋은 시작점일지를 먼저 잡자 그랬어. 됐습니까? 자, 들어가 봅니다. 자, A번 한번 보니까 in a paradigm, 바로 이러한 체계 안에서요. 자, 그리고 이 체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 많은 캠퍼스들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 봤을 때 연구원들은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 랜드마크의 리스트를 모았다는 거야. 자, 우리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여기에서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해? 라는 걸 1차로 받았다는 거죠. 학생들로부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어. 역시나 앞에서 제시문에 던져줬던 랜드마크와 동일한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고요. 자, 그리고 지금 A에 보니까 연구원들이 처음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 말이야. 쌤, 연구원이 처음으로 리스트를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쌤 지금 연구원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구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연구에서의 단계 1번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라. 뒤에 연구의 결과가 나와. 그 전에 A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배웠던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논리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B 내려올게요. 자, this asymmetry 밑에 나왔죠. 비대칭이랍니다. 근데 뭐의 비대칭이냐면 거리의 이러한 비대칭은요. 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this라는 지시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지시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리의 비대칭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앞에 제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거리에 있어서 무언가 비대칭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distance estimate까지 쭉 묶을게. estimate 여기서 명사로 추정치라고 쓰인 거야. 자, 거리를 추정하는 그 추정치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요. violate, 반합니다.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 of blah blah distance. 자, 대문자 나왔으니까 뭐 어떤 거리 법칙 같은 거겠죠. 자, 그러한 거리 법칙의 기초적인 원칙에 위배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C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됐었구나. 체크. 자, 쌤 C를 보니까요. 컬러 맞춥시다. The remarkable finding 이라는 말이 나왔어. 아주 주목할 만한 결과는요. 쌤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연구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쌤 그렇다면 일단 C 앞에 A가 들어가야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잡히는 순서가 뭐라고요? C 앞에 반드시 A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B를 앞에 넣어야 할지 뒤에 넣어야 할지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B에서 우리가 보라색으로 체크했던 이러한 거리 추정치의 불균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야 해요. 자, 근데 제시문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공간 참조라는 개념은 랜드마크와 그 이웃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만 던졌지 거리를 추정하는 게 불규칙하다, 비대칭을 갖고 있다 라는 말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쌤 그러니까요. A, C까지 순서가 잡혔다면 이제 마무리로 B는 이 뒤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의 올바른 판단력이겠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풀었으면 됐던 문제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당연히 연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진술을 했을 거고, 그러면 C의 마지막 부분에서 B의 이러한 비대칭이라고 받아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쌤 그 부분이 뭐였어요? So라고 하면서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줬던 바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 사람들은요, 판단하는데 이 피어리 하우스라는 게 랜드마크겠죠. 자, 여기서부터 또 다른 랜드마크인 에펠타워까지의 거리를 더 짧게 봤어요. 무슨 거리보다? 에펠타워에서 저 정도로 가는 거리보다요. 야, 어떤 거리를 더 짧게 봤다고 하네요? 똑같은데 말입니다. 생각해봐.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 거리에 대한 인식이 달랐대. 자, like black house, black house처럼요. 랜드마크는 블라블라 했습니다. 됐지요? 아, 쌤 그러면 여기서 shorter이라고 하는 거 같은 거리인데 무언가는 길고 무언가는 짧게 판단한다 라는 이 거리 추정치에 있어서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건요 하면서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됐습니까? 연구가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를 던질 거고, 그리고 B의 첫 문장 these라는 단어 때문에 B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건 논란의 여지 없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평가원이 처음으로 A가 시작이 되는 선지를 넣었지만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풀릴 수 있던 문제였기 때문이죠. 자, 물론 A가 시작될 수 있다, A로 순서 문제의 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연결지만 9월까지는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져야 되는 것, 이렇게 글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는 판단력, 결정력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문은 마무리하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도 순서 문제 37번 문제였고, 자, 앞서 잡았듯이 37번은 소재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수익의 균형이라는 모델을 가져왔었는데, 자, 이 37번은 오답률 3위, 총 73%의 수험생들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게 이 포인트일 것 같네. B가 시작이냐, C가 시작이냐. B와 C에서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아마 많이 오답으로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얘도 제시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회사는 deciding, 결정해야 되는데 배를 만드는 조선 사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답니다. 자, 회사가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랬을 때 만약에 그 shipbuilding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대규모로만 생산해 줄 수 있다면 it knows, 회사는 알 겁니다. 뭐라고요? The venture, 그 모험이요. 그 투자요. 여기선 투자가 맞겠네. 그 투자가 will be profitable, 수익이 될 거다라는 걸 알 겁니다. 아, 쌤 지금 제시문 안에서는요, 회사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아, 이거는 우리한테 수익성이 괜찮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나는가. 아, 대규모로면 수익성, 즉 어느 규모 정도가 괜찮은가. 이게 투자 결정을 내릴 때의 판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뒤에 A, B, C를 읽어보면서 도대체 왜 대규모가 수익성이 있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규모의 문제보다는 이런 요인들도 있어요 라는 다른 요인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첫 문장의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A의 첫 문장 한번 들어가 보니까 There is a good outcome. 잠깐만요. 쌤, 지금요, 투자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 결정을 할 때 기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쌤, 근데 A 부분에서는요, There is a good outcome 이라는 말과 Then there is a bad outcome 이라는 말로요,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쌤 그리고 이 결과라는 게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다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라고 하는 건요. equilibrium, 균형이랍니다. 자, 결과를 설명하면서 무엇까지 얘기를 하냐면 균형이라는 개념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제시문이었는데 A에서는 바로 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이러한 대규모와 같은 결정에 관련된 요인들이 나올까? 그럼 걔네들이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에 A는 뒤로 밀려날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잠시 보류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로 내려와 봅시다. 자, B에서 우리 이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말이야. 자, 지금 쌤이 이렇게 묶었어. assume that. 얘들아, 대절이야라는 걸 한번 assume, 생각해보자 라는 개념입니다. 자, 얘들아, 이 assume이랑 똑같은 거 한번 쌤이 불러줘 볼까? 생각해보자 라는 거니까 suppose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think about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imagine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나아가서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랑 유사한 표현이다 라는 거냐면 바로 이러한 경우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논리로 for example,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쌤 그러면 B에서는 바로 예시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만약에 제시문 뒤에 B가 나온다면 대규모일 때 왜 수익이 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할 겁니다. 맞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hipyard가 조선업이야. 자, 배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요,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 유일한 잠재적 고객이 됩니다. of steel. 뭐예요? 철강이에요, 밑줄. 자, 쌤, 우리가 위에 제시문에서 봤던 건 조선업. 배를 만들지 말지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지금 예시가 시작이 되면서 철강업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가져옵니다. 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기에는 철강, skill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줄 논리가 다소 부족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 몰라 C까지 내려가 봤더니 but, 하지만 말입니다 라고 전환을 해주면서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low cost steel 이라고 철강을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전환을 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투입 요소는 바로 저비용의 철강이 됩니다. 쌤 그러면 1번이 대규모일 때 수익성이 된다라는 거면 두 번째, 이 회사가 조선업에 투자할까 말까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따져야 되는 게 저비용의 steel, 철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가 스타트가 되겠네요, 쌤. 됐어요? 자, 그래서 C가 시작이 되는 거야. 쌤, B 나왔다고 해서 assume이니까 예시겠죠? 이런 말 던지고 예시 나오는 거 너무 뻔하니까 B 아닐까요? 땡. 땡. 예시는 1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규모와 수익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던 논지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쌤, C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A는 결과를 얘기했었고요. B에서는요, 예시를 표현했고 철강에 관련된 예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C에서 철강 얘기를 던져줬기 때문에 B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를 끝까지 읽었겠죠. 첫 시작이니까 말입니다. 자, C를 끝까지 읽었더니 C 마지막 문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라는 걸 봤더니 now, 이제 우리 한번 consider, 생각해볼까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뭐를 한번 생각해볼까? The thinking of a potential steel investor in the region.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잠재적인 철강 투자자의 생각을 한번 고려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쌤, 여기서 consider이라고 하는 것도 뭘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잠재적인 소비자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보라색으로 한번 바꿀까? 보라색으로 쌤이 매칭을 해주는 게 훨씬 너희가 복습할 때 좋겠다. 자, 묶어서 얘네들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생각을 한번 고려해볼까? 라고 간 겁니다. 쌤, B로 올라가 볼까요? 똑같이 예시 표현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했는데요?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그 철강의 유일한 잠재적 소비자거든요 라고 똑같은 말까지 연결해주고 있네요. 괜찮습니까? 쌤, 그러니까 정답은 C, B,
A가 될 거고요. 공부하는 거니까 B에서 A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면 자, 이러한 두 가지 가능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 가능한 결과는 경제학자의 말로 따지면 multiple, 다양한 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다양한 균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결과가 있을 때와 나쁜 결과가 있을 때 모두 성립합니다. 까지 글이 완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눈에 띄네요. 됐습니까? 자, 얘들아, 순서 문제는 한마디로 퍼즐 맞추기와 같아. 자, 여러분들 퍼즐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예전에 있어서 기억 안 나요? 자, 퍼즐 맞출 때 얘를 여기도 대보고 저기도 대보고 여기도 대보고 계속 여길까 저길까 갖다 대보면서 맞는 위치를 찾아가지 않아? 순서 문제도 똑같아. 제시문과 ABC라는 4개의 퍼즐이 있는 거야. 이 퍼즐을 얘가 여길까? 잠깐만, 여기 놨을 때 얘랑 잘 안 맞는데? 그럼 얘가 여길까? 라고 하면서 그 퍼즐 조각을 왔다 갔다 해보며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사고 과정을 통해서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순서 문제를 삐끗삐끗하는 친구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푸냐면 제시문 그냥 쑥 읽고 ABC 그냥 대충 읽어보고 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약간 B에 똑같은 말 있는데 B, 뭐 C, A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정답 찍어. 이렇게 하면 순서 문제 어려워지는 난이도에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순서 문제는 뭐와 같다? 퍼즐 맞추기와 같다는 거. 여기 넣어보고 맞는지 확인. 다시 저기 넣어보고 맞는지 확인. 치열하게 확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 2문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문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34번 문제, 오답률 4위에 랭킹됐던 문제로 우리 69%의 수험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빈칸이니 바로 빈칸 문장부터 읽으러 들어가 보니까 나돈니라는 부정어구가 앞에 튀어나가며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이니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은 강조하기 위한 도치이기 때문에 주제문이 될 겁니다. 아, 쌤 지금 빈칸 문장은 그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다 라는 거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러한 결과, 앞에서 나온 이러한 결과는 대처리아를 입증해 줍니다. 아, 쌤 그럼 이 앞에 나오는 결과가 바로 빈칸을 입증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노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사용된 노래냐면요.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건 녹음된 걸 다시 들려주는 걸 플레이백이야. 다시 재생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재생해보는 그런 실험에 사용되어지는 노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위에 나왔던 것들의 결과를 찾아야 하고요. 그 결과가 나돈니, 버돌소로 2가지를 나타내 준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구간에 빈칸이 뚫려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사용되는, 즉 선택되는 노래의 선택이라고 적는 게 너희들이 빠르겠다. 그렇죠? 자, 노래의 이 노래의 선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해준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결과가 2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위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결과가 이 2가지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 2가지일 때 노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노래를 선택하는 거, 어떤 노래를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는 이미 던져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를 읽으면서 노래의 선택과 관련된 진술들은 이미 제시된 정보이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이 2번 노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것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 아, 빈칸에 들어갈 여지가 있겠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자고. 역시나 얘네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유럽의 울세 밑에 나왔습니다. 러빈. 자, 유럽의 울세의 반응을 한번 조사해 봤답니다. 자, 근데 뭐에 대한 얘네들의 반응이었냐면 To the Song of a Neighbor, 내 이웃들의 노래 and stranger, 낯선 이들의 노래. 이 2가지 노래에 어떻게 반응하나를 살펴봤답니다. Despite, 비록 말이죠. 유럽 울세들의 노래의 레파토리야 이게.
야, 유럽 울새들이 어떤 노래를 해? 라는 그 레퍼토리가 엄청 많고 복잡하다라는 거야. 유럽 울새들이 우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울새들은 말입니다. wer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the song of a neighbor and stranger. 이웃의 노래와 낯선 새들의 노래를 구분할 수 있었답니다. 자, 얘네들이 구분할 수 있었답니다. 결과니까 밑줄 하나 쳐놓을까요? 자, 이들 바로 얘네들 간의 노래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답니다. 실험 결과로 밝혀진 거죠. 자, when they heard a tape, 그리고 그들이 heard a tape, 테이프를 들었어. recording of a stranger. 자, 비교했다고 했으니까 구분할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낯선 이들의 노래를 플레이백 해줬을 때랑 내 이웃들의 노래를 플레이백 해줬을 때랑 얘네들이 했던 반응이 다를 겁니다. 그쵸? 가봅니다. 낯선 이들의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려줬더니 이 울새들은 begin to sing sooner, 바로 불렀고 더 많은 노래를 불렀고 그러면서 그들의 노래를 더딥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다가요? with playback, 그 낯선 이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에 본인들의 목소리로 오버랩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more often, 더 많이 그랬답니다. 자, 근데 then, 어땠을 때보다요. They did on hearing a neighbor's song. 그들이 이웃 새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했던 것보다요. 훨씬 더 빨리 부르고 많이 부르면서 오버랩을 시켜버렸대요. 아, 선생님 이건가 봐요. 오버랩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걔네들의 노래가 뭔가 듣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뒤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 연구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노래를 오버랩한다 라고 하는 건 아마 매우 공격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버랩하는 정도가 neighbor의 노래냐, stranger의 노래냐에 따라 정도가 달랐으니까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실험 결과로 얻었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쌤 여기 왠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however 이라는 말 때문에. 자, 하지만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는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얘네들 간의 차별, 즉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는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차이라고 하는 건요 뒤로 넘어가서 괄호 안에 있는 거 빼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오직 이때만 벌어지더라고요. 자, 언제만 벌어졌냐면 when, 뭐 할 때만요. 그 이웃의 노래가 연주되어지는 건데 by a louder speaker, 큰 스피커에 의해서 연주될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스피커는 어디에 위치한 거냐면요. 그 이웃들의 영토와 그리고 그 테스트되어지고 있는 새들의 영토 사이의 경계에 놓여있는 스피커에서 들릴 때만 이런 차이가 나타났답니다. 쌤, 잠시만요. 얘네들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 바로요. 여기죠. 밑줄 칠까요? 오직 언제만 벌어졌었냐면 특정한 경계에 놓여 있을 때만 place드까지만 밑줄 쳐봐. 쌤, 그럼 여기서 장소와 관련돼서도 뭔가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조금만 더. if,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그 동일한 이웃의 노래예요. 쌤, 여기서 잠시. 자, 얘들아, 우리가 그랬지. 2번에 노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라는 거는 이미 안 정보였어.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동일한 이웃의 노래라고 했으니까 노래의 선택은 동일한 상태구나 라는 게 눈에 띄네. 근데 노래의 선택은 동일한데 과연 어떤 요인 때문에 얘네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이걸 찾으러 가야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was played at, 밑줄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다른 경계에서 연주가 되면요. 됐어요? 만약에 다른 경계에서 연주가 되면 one separating the territory. 자,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 다른 경계라는 게 어떤 경계인데요? 라고 뒤에 부연 설명으로 one부터 neighbor까지 쭉 이어준 것뿐이야. 자, 그럼 어찌됐든 다른 곳에서 연주가 됐대잖아. 그럼 이 다른 곳에서 연주가 되었을 때요. 밑줄 원래는 이웃의 노래로 인지를 해. 그럼 오버래핑 하는 정도가 적었어요. 하지만 it was treated as a call of a stranger. 낯선 이의 노래라고 취급이 되면서요. 오버랩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됐나?
와, 쌩건 뭐예요? 지금 이 새들이 이웃과 낯선 이의 노래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오버랩의 정도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구분, 이러한 차이가요, 어디에 스피커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뭐는 똑같음에도요, 노래를 선택한 건 동일한데 말입니다. 아, 쌤, 그러면 지금 빈칸에 들어갈 또 다른 개념은 바로 위치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자, 위치라는 개념을 선택지에서 뭐가 가장 잘 드러냈나 보자. 자, 쌤이 계속해서 옆에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이 선지를 찍었는지 오답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18.1% 수험생들이 찍었네요. 자, variety, 다양성과 복잡성, 이게요, 울새의 놀이를 정의 지어줍니다. 위치에 관련된 얘기 나와야 되는데 다양성과 복잡성, 이 얘기 처음에 울새의 노래는 레파토리가 다양합니다. 아마 그 말 때문에 현혹하려고 넣은 동어 반복 선지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2번 내려와 보자. 23.9%, 더 많은 수험생들이 찍었네요. Song volume, 노래의 소리는요, 로빈의 aggressive 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아니요, 소리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2번의 선지를 많은 친구들이 찍었을 것 같아? 앞에서 louder speaker 이란 한 단어 있었잖아. 근데 그 스피커가 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커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는 게 중요했던 거죠. 좋습니다. 3번 갑니다. 18.6% 수험생들. The Lovin's poor territorial sense. 얘네들의 영토 경계가 별로 안 좋은데요. 사실 영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이게요, 생존의 핵심입니다. 생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너무 다른 얘기하니까 3번은 18%가 찍었네요. 마지막 5번 선지까지 제껴볼까요? 가장 적은 수험생들이 찍었던 건데 The Lovin's are less responsive to recorded song. 자, 녹음된 노래에 대해서 덜 반응적입니다. 모두 다 플레이백, 녹음된 노래를 되들려주는 얘기였으니까요. 이것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라는 건 맞지 않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4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뉘앙스는 위치라는 뉘앙스였죠? 자, 그 위치라는 뉘앙스 4번에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로빈, 울새들은요, 연관 짓습니다. locality, 위치를요, 모아요. familiar song과 연결 짓습니다. 쌤, 여기서 familiar song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웃의 노래가 되겠죠. 아, 그러면 그 노래가 어디에서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웃의 노래냐 낯선 이의 노래냐를 구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 locality라는 지역이란 단어 때문에 정답은 확실히 4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은 어떤 걸 못했을까? 자, 실험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실험은 워낙 영어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니까 실험의 기본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해석이 빠를 겁니다. 자, 실험에서는 무언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집단을 2개 정도를 둘 겁니다. 혹은 3개, 그 이상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실험 집단들 간에 예를 들면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들 다 모아놨겠죠. 그리고 한 집단은 뭔가를 할 거고요. 한 집단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달리하고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결과이자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했어야 됐던 거 바로 울새한테 동일한 노래를 들려줬지만 하나는 이 위치에서 하나는 다른 위치에서. 그랬더니 동일한 노래에 대해 공격성의 정도가 달랐다. 그러면 중요한 거 위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더라.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실험의 글이 나왔을 때는 집단 간 어떤 차이를 두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39번 문제 오답률 랭킹 5위에 등재된 문제입니다. 자, 삽입 문제 볼 거고, 와, 69%의 수험생들이 틀렸는데 정답이 5번이었어요. 3번, 4번에서 많이 꼬꾸라졌더라고요. 자, 왜 그랬나 우리 한번 분석을 하러 들어가 봅시다. 자, 제 실문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since, 왜냐하면 잠이라는 것의 when aspect, 한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건 decreased responsiveness, 환경에 대해서 줄어든 반응성이랍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잠을 잘 거잖아. 자, 잠을 자면 누가 옆에서 갑자기 막 불을 켜거나 이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아니면 누가 옆에서 조용히 들어와서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가도 모를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요, 반응하는 정도가 잠잘 때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익숙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선지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걸 묻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this라는 대명사가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걸 것 같아. 잠의 한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언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되셨죠? 자, 첫 문장부터 가보자. 역시나 소재는 잠이네요.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진화에서 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이 글의 소재, 진화에서 잠의 역할일 겁니다. 자, 그 잠의 역할이 이제 still under study,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번 문장, one possibility, 하나의 가능성은 말입니다. 쌤, 이 글은요, 진화에서 잠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one possibility, 네모 한번 쳐볼까? 한 가지 가능성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쌤 지금 1번 문장부터 잠의 역할 1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잠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 1번을 여기서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대절인데, 잠이라고 하는 거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매우 advantageous, 유리한 적응 전략이랍니다. 뭐예요? decreased metabolism. 자, 메타볼리즘 하면 신진대사잖아. 감소되어지는 신진대사라는 아주 유리한 적응 조건이랍니다. 누구한테요? 동물한테요. 자, 근데 when, 뭐 했을 때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y.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활동이 없을 때 신진대사를 감소시키는 아주 적응적인 좋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이거네요. 동물들이 뭔가 할 게 없어. 근데 계속 깨어 있는 거야. 그럼 신진대사가 계속 벌어지겠죠? 신진대사가 벌어지면 여러분 뭐 합니까? 꼬르륵 배고플 거 아니야. 배고프면 또 사냥 나가야 되겠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테니까 감소되어지는 신진대사라는 아주 유리한 적응 전략이랍니다. 쌤 잠의 역할 1번이라고 하는 건요, 신진대사를 낮추면서, 그쵸? 이 신진대사를 낮춤으로 아주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이랍니다. 자, 요 얘기를 잠의 역할 가능성 1번에서 던져줬던 거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this, 바로 이러한 내용은요, seems true, 사실인 것 같은데, for deeper state of inactivity such as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여름에 하는 hibernation, 겨울잠, 동면처럼 활동성이 없는 그런 더 깊이 있는 상태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찬가지겠죠. 감소되어져 있는 메타볼리즘 한번 연결해볼까? 감소되어지는 신진대사를 세이브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2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더 inactivity,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y, 음식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and, 그래서 높은 신진대사라고 하는 건 cost to maintain adequate temperature. 자, 특정한 아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 as well.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요, 이런 동면뿐만 아니라 밑줄 쳐야죠. may be true, 사실일 텐데 언제도 사실이냐면 daily situation as well,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또한 사실입니다. 쌤, 그러면 위에 나오는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겨울잠의 경우로 예시 1번을 들어준 거고, 이 as well 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또한이라고 하는 건 also랑 똑같은 거니까 일상적인 생활, 예를 들면 precipices to avoid predator after dark, 어둠이 내린 이후에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게 포식자를 피하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예시 2번을 들어주는 거네요.
그러면 잠의 역할 1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진술을 한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1번 문장에서부터 끊겠습니다. 4번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3번을 찍었던 우리 수험생들은 글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오답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괜찮나요? 자, 3번 오답 분석 된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on the other hand, 이와 반대로 라는 역점, 전환을 했거든요. 선생님, 그럼 글의 흐름에 따르면요, 이 전환 지점부터는요, 반대말을 하기보다는 잠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 2번에 대한 진술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무슨 얘기 하나 봅시다. 자, 잠이라는 게 분명히 universality, 모두가 자는 거거든. and, 그리고 the observation that, 이러한 것에 관찰이 있거든. 자, 그 관찰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렇게 세 줄 밑에 콤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길 봤을 때 mammal, 어떤 포유동물들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이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만든답니다. 자, 잠을 자기는 해요. One analy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한 번에 한쪽 뇌심만. 가장 유명한 게 고래야, 얘들아. 고래는 바다에서 잠을 잘 때 한쪽만 먼저 자고요. 한쪽은 깨어 있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 한쪽만 깨어 있는 이유는 무언가 환경의 변화나 환경의 위협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거 아닐까? 되셨죠? 뭔가 흘러가기 시작하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잠의 보편성과 한쪽 뇌만 한 번에 자는 이런 관찰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대처리아를 보여준다라는 거네요. 뭐를요? 잠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생존에 관련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 선생님, 잠의 역할 2번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생존에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 그래서 포유동물은 심지어 한쪽 뇌만 자더라도 잠은 자야 되나 봐.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5번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자, 5번밖에 답이 될 게 없는 게 확실하죠. 근데 뒤에 봐봐. 만약에 잠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야. 근데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도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잠이 모두가 해야 되는 거라면 이란 얘기를 해. 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 조심 한 번만 하자. potential price라는 단어에다 체크 한번 해볼까? even when, 심지어 this, 이러한이라는 지시사 나오면서 이러한 잠재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잠재적 대가가 앞문장에 나와야 돼. 자, 얘들아 여기서 price라고 하는 걸 쌤이 대가라고 해서 그랬거든.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무언가 반대급부입니다. 자, 우리가 얻는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생존이겠군요. 잠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치르고 나서야 그러더라도 잠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말 하는 거거든. 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생존하는 거 이외의 대가가 5번 앞문장에서 나와 있습니까? 5번 앞문장에서는 무슨 얘기만 했는데요. 잠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기능을 줍니다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이 생존에 필수적이다라는 건 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고요. 그 이익에 대한 대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이익에 대한 대가 말입니다. 바로 이 this potential price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이요. 이거는 위에 나왔던 제시문에 나왔던 감소되어지는 환경에 대한 반응 정도가 되겠네요.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감내하고서라도 잠은 보편적인 거거든. 그럼 그랬을 때 the implication,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뭔데? 바로 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wakeful, 깨어있는 휴식으로는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important function, 중요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5번이 답이 나오는 거 너무 명확했죠. 어떤 것 때문에? This potential
price라는 단어고 여기서 하나 더 잡자. 앞으로도 또 반복될 논지니까 대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여기서 잡았던 대가라고 하는 건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를 뜻하는 거다. 우리가 뭔가를 얻었으면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거 그걸 price, cost, 대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삽입 문제 어려웠던 것까지 같이 해결해 봤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자, 얘는 33번 빈칸으로 오답률 랭킹 6위에 올라갔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빈칸 추론 4문제 중에서 사실 3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빼고 조금 어려운 것들 쌤이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33번 문제였고 자, 얘는 우선 빈칸 문장 내에 but이라는 전환 어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한테는 훨씬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뒤에 한 문장밖에 제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올라가 단서를 더 수집했어야 됐던 문제가 되었었겠죠. 자, 우리 수험생 67%가 틀렸던 문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하지만 생태학적인 교류에 대한 상황은 빈칸입니다. 자, 생태학적 교류가 어떤가 간단하니까 굳이 정리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넘어가 보니까 우리는 사자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을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뒤에 but, 하지만이라고 역접이 또 나오는 거 보입니까? 그러면 이 but 뒤에 이어진 이 말이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과 유사한 뉘앙스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사자가 어디에서 먹을지,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이거는 사자의 영역이라 우리가 즉 인간이 관여할 수 없지만 얘가 어디에서 먹이를 찾을지라는 그 영역적인 거는요 regulate,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쌤 그럼 지금 빈칸에서 시사한 바는 뭐예요? 동물이 어디에서 먹이를 먹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동물이 어디에서 먹을지라고 하는 거 컬러 표현 한번 해볼까? 자, 어디에서 동물이 먹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게 바로 ecological interaction이라는 개념 아닐까? 생태학적인 관계니까. 그렇죠? 그걸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던졌어요. 쌤 그러면 위를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어구가 반복된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자. 자, concept of nature, 자연이라는 개념은요, 거의 문화적인 진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but 뒤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이러한 구분이라고 하는 건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선상에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아주 좋은 개념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원시시대의 자연인데 이 원시시대의 자연이 인간과의 연관으로 통제되지 않는 거랍니다. 쌤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밑에서 읽었던 건 이 생태학적인 환경이요, 인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던졌는데 지금 우리가 본 이 문장 여기 말입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 생각이 뭔지를 봤더니 인간과의 연관에 의해서 자연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인간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쌤 도대체 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게 혼동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남은 정보를 한번 읽어보니까 자, 이런 것들 근데 생태학적 관계라고 하는 거 보라색 동그라미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여기 나왔습니다. 생태학적 관계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have their own logic. 그들만의 로직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태학만의 로직이 있다는 거면 인간이 규제되지 않는 컨트롤도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영역이 있어요. In the sense,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연이라고 하는 건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노란색 밑줄 쳐볼까요? 컨트롤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통제한다라니까요. But, 근데요,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아주 안정적인 역동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하긴 하지만 안정적인 역동성은 아닌데 어느 경우가 되었던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에서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인간이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빈칸 앞에서 우리 뭐 있었어? but이라고 하면서 논지를 뭐 시켜줬었거든? 전환시켜줬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위에 나왔던 노랭이 말과 반대말 이제 얘기할 거야 라는 걸 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ecological interaction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개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가 어떻게 무엇을 할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어디서 할지 정도는 can regulate, 통제할 수 있다니까. 이런 흐름이네. 됐어? 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인간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해. 자, 선지 한번 살펴보자. 아이고야. 자, 1번, 2번, 3번, 4번 선지 봤어. 자, 2번이 정답이었는데 1, 3, 4, 5 봤을 때 되게 균등하게 오답이 분포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왜 그랬나 한번 살펴보자. 1번 봐봐. 자, has supported new environment friendly.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말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자연 얘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환경 친화적이다와 매칭했나 봐요. 아니죠. 자, 3번 가봅시다. Creative cultural practice. 앞에서 culture라는 한 단어 던져줬다고 동어 반복에 걸리셨습니까? 안 되죠.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Change, 변화는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자, 통제, 변화. 이 얘기 아니었죠? regulate란 단어 나왔다고 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5번 가봅시다. 자, has been affected by various natural. 자연이란 단어 때문에 또 현혹되셨습니까? 안 됩니다. 자, 반면 답이었던 2번을 보니까 has increasingly been set by humanity. 체크할까? humanity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자, 인간에 의해서 set, 설정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라는 말이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왜 1, 3, 4, 5로 아주 균등하게 오답이 분포가 됐을까? environmental friendly 동어 반복이었죠? 되세요? 3번의 culture 동어 반복이었네요. 짧게 쓸게요. 4번의 통제할 수 동반. 5번도 볼까? 자연적 환경 동어 반복.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선택지를 소거할 때 지문에서 나왔던 특정한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2번, 3번 의심하고 보셔라. 계속 봄쌤이 조언하는 말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빈칸도 한번 몰아서 봐봤어요. 자, 여기까지 쌤이 오답률 랭킹 6위까지 등재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본인들이 풀 때는 아마 굉장히 막막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쌤이 그동안 수업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 문제로 잘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원하는 결과보다 훨씬 못 미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본 지금 현재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출발선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자, 이 새로 생긴 우리의 출발선 앞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9월 모의고사까지 남으니 3개월의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속도로 어느 코스로 질주를 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만 정확하게 잡힌다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부디 좌절하지 마시고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 새로 생긴 출발선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달려갈 것인가, 이걸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쌤은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